새해 벽두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전직 대통령 사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는데요.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대 사항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 양향자 최고위원을 만나서 무슨 의미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양향자 위원께서 직접 발언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사면이 맞는 건가, 사면의 이야기가 맞는 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단 두 개의 원칙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두 전직 대통령께 주어지는 어떤 특혜일 텐데,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을 지금 사면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면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어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확실한 어떤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는데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만 모두 발언에서 공개되는 발언에서 이 뜻을 또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확실하게 강하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시기상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 어떤 동의가 형성되면 가능한 것 같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네. 국민 상식 회복과 유능함 입증하는 2021년을 약속드린 것이고요. 네. 비단 어떤 오늘 사면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그리고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국민들께 의견을 여쭤봐야 할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유당 여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네. 사면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나요? 1월 8일 날 저희가 네. 이게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 예. 국민의힘과 또 야당 전체와 함께 이 완벽한 법안이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민적 어떤 말씀들도 많이 들어야 되고 각계각층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재정법은 그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표현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이제 날짜를 박아놓고 하게 되다 보면 졸속위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애써 만들어 놓고 또 법에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수십 년 산업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험한 환경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또 제가 겪었던 고통을 우리 자식들에게 또는 또 후배들에게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양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3411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기업처벌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신 것은 국민들 정서와 거꾸로 가시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누구보다도 저기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안, 우리 네. 당의 박주민 의원님안, 그리고 박범계, 이탄희,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안 그리고 정부안까지 해서 아마 가장 많이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우려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대로 만들자라는 의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 때문에 네.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3년 얘기로 돌아가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면 전직 대통령 사면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지 혹시 수치로 뭐 60%, 70% 정도의 여론 지지율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좀 이렇게 조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언젠가는 나올 얘기지만 예. 지금의 사면 논의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네. 그러냐면 네.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개월도 되지 않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 최종 판결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실까? 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시기상으로 너무 네. 이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뭐랄까요? 불쾌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친박계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희생물을 삼는 정치 쇼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소위 MB계라고 하죠. 이재호 전 의원은 사면 조건에 반성을 거론하는 것은 시중 잡범이나 하는 얘기다 이러면서 불쾌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두 분께서 두 전직 대통령이 어떤 잘못도 없다는 말이 하고 싶으신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전직 대통령께서 자아낸 어떤 국민의 분노나 아쉬움은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민심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면이라는 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노여움을 푸시면 먼저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지금의 상황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네.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거론하기 전에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언론 보도 중에도 이런 예상들이 좀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좀 알고 계시거나 생각하십니까? 어제 비공개 최고위 때도 대표께서 청와대와 교류 및 교감이 없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으로 저는 끝이라고 보고요. 이미 어떤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또 대표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제가 의견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낙연 대표께서 전혀 교감이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네, 이 말씀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요, 이낙연 대표의 이런 사면 발언이 부적절하다, 국민 정서에 반한다. 그래서 당 대표의 어떤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촉구하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태연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어떤 정권을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느낄 어떤 박탈감, 서운함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정말 100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국민과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고 천명하신 거고요. 다만 이제 선출된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적 어떤 동의 부분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대표께서 나름의 충정과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이제 짊어져야 할 어떤 숙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함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오늘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 반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내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표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국민 네. 상식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당내 의견이나 또 국민적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될 예정인데요. 양양재 의원님께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재난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오늘 이제 지급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드려야 할 도리와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 이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 정말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어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자 보답 차원이고 또 조금만 더 이렇게 버텨달라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자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위로와 희망을 드리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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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씀 중에 2차 재난위로금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1차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일단 재난위로금 형식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제, 네. 경기 활성화 또 소비 진작 이런 측면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면, 그런 이제 성격 유사성을 고려해서 혼선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네. 표현을 했고요. 네. 다만 이번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코로나를 함께 버텨주신 국민께 위로와 마지막 버틸 힘을 좀 드리자 이런 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네. 혹시라도 잘 논의가 돼서 현실화된다면 언제쯤 어느 정도의 어떤 금액이 전 국민께 위로금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규모와 시기는 지금 당장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네. 논의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었고 결국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와 네. 코로나 종식이라고 하는 두 시점의 공백 기간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성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3차 재난지원 패키지와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빠르면 설 이후 늦더라도 상반기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고 제안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들어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